그다음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요. 그 살롱의 대다수의 어떤 지금 매직약 내지 뭐 세팅약 그게 거의 아직은 시스테인이 많다고 봅니다. 거의 다 시스테인이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자, 시스테인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시스테인은요. 웨이브 형성력이 약합니다. 자, 모발 손상이 적습니다. 자, 그 처음에 이야기했듯이요. 치오로 열폼을 하다 보니까, 매실 세팅을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시스테인 펌제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많이 사용하게 됐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 이유가 모발 손상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발 손상이 적은 거를 우리는 선택한 대신에, 웨이브 형성에, 굉장히,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외부 형성은 시스테인으로 외부 형성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열폼을 하시는 분들이 손상모에 멘붕이 오고 또 폼을 하는데 또 컬에 또 멘붕이 오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이유도 있지만 이 펌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시스테인은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그 대신 또 장점이 뭐냐면 향이 없습니다. 향이 없고 장점이 두피의 자극이 적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치오는 두피의 자극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 시스테인은요, 치오는 역할이 끝나면 디치오로 전환이 돼서 모발에 잔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스테인은 단백질 형태로 변해서 모발에 잔류를 해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시스테인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발에 잔류를 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드렸죠. 모발에 잔류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와 충돌도 할 수 있고 또 홈으로 돌아갔을 때 모발이 건조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재시술에도 굉장히 문제를 발생을 합니다.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치오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잔류를 얻기 때문에 그 다음 재시술할 때도 좋지만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용 열펌 시장이 거기에 이제 부딪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응용을 하셔야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손상모시 사용을 많이 하죠. 그죠? 사실. 이게 현실적인 거니까. 그죠? 손상모시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치오보다는 예를 들어 세팅을 하면요. 작은 노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술 후에 샴푸로 잔류를 최소화시키고요. 홈에 들어가서도 샴푸를 권해야 되는 게 이제 시스테인입니다. 대다수 지금 많이 쓰는 제품이 시스테인인데요. 왜 우리가 시스테인을 썼는데 굉장히 컬이 잘 안 나온다. 또 나와도 컬 유지력이 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조를 일으키고 그 잔류한 것 때문에 컬 유지가 어려운 게 이제 시스테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컬 쪽을 원하면 치오, 매직은 시스템 뭐 이렇게 크게는 나눴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세하게 쪼개서 들어가 보면 치오를 굉장히 많이 응용하는 걸 저는 사실은 권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미지 어떤 폼제를 쓰세요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아시고 응용을 제대로 하시라는 의미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요. 시스텔 아민이라고 지금 아민 계열의 제품들이 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민 또한 제대로 알고 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시스테인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 모발의 잔류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민 계열은. 반복 시술이 힘듭니다. 한 3번 정도 이상 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아민은. 그리고 극손상모에 적용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잔류의 문제성으로 모발 건조가 컬 유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민으로 폼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잔성 폼제라고 좀 나오긴 하지만요. 그날의 문제가 아니고 컬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신 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각기의 어떤 성질을 알고 응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보고의 어떤 논문의 보고를 제가
읽어보고 내가 전달하는 건데요. 지금 시스템 아민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 맞춰진 아민은 모발에 잘 빠져나온다는 보고가 있어요. 알칼리 같은 경우 잔류가 심한데 산성 아민은 모발에 빠져나와서 잔류를 좀 적다 이렇게 보고는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술할 때요 치료하고 시스테인 딱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시술을 합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특히 비너스가 출시되고부터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치료 스테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기술력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열펌 열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비너스 같은 경우는 왜 원장님들이나 미용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느냐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정들이요, 일반 손상펌제, 손상열펌 공정이요, 다 똑같습니다. 당연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완충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너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어제도 질문을 외국에서 탈색으로 테스트를 한 분이 놀래서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방에 올렸는데 PPT를 혼합을 하고 탈색을 하고 비너스를 소량 혼합하고 탈색인데 깜짝 놀랬다면서 PPT를 섞었는데는 흐물거리는데 비너스를 섞고 탈색하니까 너무너무 짱짱해지는 이유가 뭔가요가 놀래서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라고. 비너스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도 아니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pH를 떨어뜨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떨어뜨리는 역할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발을 지켜주는 거는 아니고요. 펌제를 이동하는데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완충작용이 아닙니다. pH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보다요. 모발을 짱짱하게 지키면서 혼합된 약재를 빠르게 이동시켜서 그 제 역할을 빨리 하고 끝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처리, 중간처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손상열펌 공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샴푸하고 단백질 전처리하고 펌베이스 같은 경우에 조제를 하거나 또 1차 도포를 하죠. 또 펌제 도포를 해서 끝나면 pH 조절을, pH 밸런싱을 또 해야 됩니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 샤프하고 또 pH 밸런싱 조절을 단백질 도포로 또 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또 잡아놓고. 이게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샴푸하고 비너스 폼제를 도포를 하고, 중간 샤프, 연화 과정은 끝입니다.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거기에 1차, 2차 더블 한원을 할 경우에는 비너스 혼합을 해서 첫 번째 낮추고 두 번째 높이고, 이 과정은 디테일하게 있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이것이 끝입니다. 그거를 지금 출시하고 9개월 동안 하시고 계시고 그거를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술에 똑같은 원리예요. 모발을 지켜주고 이동을 잘 시켜고 유지가 길다 보니까 모든 시술에 다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안전한 연화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열펌 연화 팁이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약간 추려봤는데요. 열펌을 연화를 할 때, 내지 염색을 할 때, 탈색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처리라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단백질을 도포를 해야만이 됐으니까, 그죠? 완충작용을 해서 한번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펌제를 도포하면 모발에 큐티클이 자꾸 무너뜨리고 단백질이 용해가 되니까 그런 걸 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화학적인 알칼리를 가지고 시술을 하는 열펌, 연화 과정, 염색 과정, 탈색 과정, 모든 이런 알칼리 과정은요, 시술 전, 중간, 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모발에 닿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전처리도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다이어트를 때 얼만큼 모발의 큐티클을 지켜주고 그 약제를 빠르게 이동하여서 안전하게 침투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빨리 자기 역할을 하느냐의 어떤 관건이에요. 모든 시술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연화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혼합마드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개발할 때 어떤 주 포인트가 그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품으로 되니까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시술 전에 샴푸 세척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연화를 보는 팁입니다. 워낙 손상모들은 그 쌓여있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요. 샴푸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폼제 처방에 따른 테스트 도포 습관. 폼제를 손상모입니다. 폼제를 처방한 폼제를 테스트 도포를 해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느낌을 다 믿지 마시고요. 모발에 도포를 해서 가장 심한 부분에 도포를 해서 내가 폼제 처방의 혼합 비율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객 모발에 따른 적절한 폼제 선택. 좀 전에 오늘 교육하는 목적이 그거잖아, 그죠? 그 고객이 컬을 요구한다, 결을 요구한다. 또 컬이 어떤 모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 성분의 한원제를 이용을 할까? 아니면 시스텐을 응용을 할까?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샵에 있는 폼제, 세팅약이다, 매직약이다. 이렇게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분류를 하지 마시고요. 알카리 치오냐, 산성 치오냐, 알카리 시스테인이냐, 산성 시스테인이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리고 더블 환원 방법으로 통통한 연화하는 거를 익히셔야 됩니다. 더블 환원은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비너스 비율을 높이고 두 번째 비너스 비율을 높이는, 그거는 비너스 레시피나 비너스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환원법으로 통통한 연화를 하는 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한 연화, 건강한 연화가 그 연화에 굉장히 우리가 열펌하는데 중요하잖아, 그죠? 물론 하고 나서 또 수분 조절, 뜸 조절도 중요하지만요, 그죠? 결국은 연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연화를 연화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그래서 열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론을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교육하는 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자기 기준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앞으로, 미용인들도 앞으로 교육을 듣거나 했을 때 시각을요, 그 한 면에 보지 마시고 다각도로 듣는 어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베이스가 뭐냐? 자, 앞으로 폼제는 치오 시스테인 시스테 아민으로 이루어진 환원제 알칼리 물로 배합된 거다. 거기에 환원제는 치오와 시스테인 시스테 아민 성질을 우리는 알면 된다. 알칼리 성질까지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성을 이해하고 시술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거를 체크하면 오늘은 길게 들으셔도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폼제의 성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능과 성질, 건강모, 손상모, 매직약, 세팅약 이제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문 기술자로서의 굉장히 부족한 자세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체크를 하셔서 시술을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